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의 그 관절병원인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목의 그 질환 중에 비교적 흔한 병인 수근관 증후군, 일반적으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같은 뜻입니다. 수근관 증후군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같은 뜻인데 의학적으로는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오늘은 손목 신경이 눌리는 병인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병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서 수근관 증후군이 어떤 병인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목 아래쪽에 이 손바닥 위쪽이 되겠죠. 이쪽에는 그 뼈와 뼈 사이에 옆으로 있는 그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그 인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우리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힘줄들이 지나가고요. 거기에 동반돼서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부를 그 지배하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비교적 굵은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젊어서는 뭐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중년 이후에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힘줄 같은데 염증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힘줄이 붓게 되겠죠. 그러면은 터널 안의 공간은 일정한데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신경이 압박을 받고 눌리게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수근관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은 일단 크게는 통증하고 신경 증상인데, 통증이라면 보통 이제 손을 많이 썼을 때나 아니면 잘 때 손이 저리고 아파가지고 깨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저림감은 일을 많이 하고 난 뒤에 저림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자다가 깰 때도 저려서 깨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통증과 신경 증상이 주 증상이고, 점점 이제 손을 쓰는 동작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정교한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단추를 이제 옷 입을 때 끼인다든지, 아니면 젓가락질을 하거나 병을 따거나, 아니면 섬세한 뭐 물건을 만지거나 이런 조작을 하는 동작들이 좀씩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수근관 증후군을 주로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리거나 이제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 부위는 엄지손가락이나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이쪽 안쪽으로 그런 증상이 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이 심해지게 되면은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운동신경으로서 지배하는 근육들의 마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마비가 오게 되면은 근육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근 위축이 옵니다. 이제 대표적인 데가 우리 엄지손가락의 이 위쪽에 있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근육이 말라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육이 이렇게 말르면 쏙 들어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근육이 마비까지가 오는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고요. 보통 대부분 통증이나 저림감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상이 이렇게 뚜렷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근관 증후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진단하는 방법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인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흔하게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팔렌 검사라고 해서 이 손등을 이렇게 마주대고 손목을 구부리고 있는데,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손이 저림감이 심하다면은 일단 자가 진단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초음파 검사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반대쪽이 정상이라면은 반대쪽에 비해서 수근관 증후군이 있는 횡수근 인대 부위가 좀 부어 있거나, 아니면 횡수근 인대 아래쪽에 터널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그러다면은 이제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도 하고 진단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화살표 있는 데가 횡수근 인대 부위가 있는데 좀 이렇게 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 신경 부위도 이렇게 좀 부어서 두껍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을 좀 의심하고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아무래도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그 신경마비 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근전도 검사가 중요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 이제 근전도 검사라면 바늘로 찌르거나 뭐 그렇게 해서도 하는데 비침습적인 근전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고, 근전도 검사에 이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 그 이제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는 초기에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로 이제 약물이나 뭐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데, 사실 약만 장기적으로 먹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수적인 치료로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주사 치료가 되겠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사 치료를 할 때도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은 비교적 정확한 부위에 적은 양의 그 주사를 가지고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하고 있고, 증식 치료 같은 것들이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런 약물이나 주사 치료에 효과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아주 심한 경우나 아니면 이 병이 잘 낫지 않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3개월 이상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지나 두 번째, 세 번째 근육들의 위축도 오지만은 통증이나 감각 저하 소견, 특히 이제 근육에 마비 소견이 있거나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수술법은 사실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제 흔하게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 그 절개를 하는 방법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손 같은 경우에는 땀도 많이 나지만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개를 하면 할수록 회복이 더디거나 흉터가 남거나 뭐 염증이 생길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특별한 수근관 증후군에 그 이용하는 수술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최소 침습적으로 최소 절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수술하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이제 수술할 부위를 우리가 뭐 정해놓고 미리 표시를 해놓고 한 1.5cm 정도 아주 가는 절개를 좀 가한 다음에 그 절개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횡수근 인대를 절제할 가이드, 그 안내하는 그런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넣은 다음에 횡수근 인대를 절개하는 것이 그 주 수술 내용이 되겠고, 대부분의 모든 수술은 수술 내용이 횡수근 인대를 잘라주는 게 주 수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횡수근 인대를 잘라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저희 병원은 이런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최소 절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수술의 장점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그림에는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법인데, 이런 수술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수술 시간도 당연히 짧겠죠. 그거 이외에도 절개가 작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환자의 그 심적인 그 부담도 그 적은 장점이 있고요. 절개술에 비해서는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관절경, 내시경을 이용한 횡수근 인대를 절개하는 그 수술법도 있지만은, 저희가 하는 수술법이 관절경, 내시경 수술법에 비해서 수술 시간도 짧고 회복도 빠르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런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인 경우에는 환자가 비용하는 부담이 꽤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적인 부담도 사실 무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 그 절감 면에서도 저희 수술이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목에 생기는 비교적 흔한 병인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법이나 수술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